안녕하십니까. 아는고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오늘 진짜 해야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저희 쓰잘데기 없는 오프닝은 줄이고요. 바로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는고 청장님과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을 확 줄이니까 이렇게 즐거워하시네요.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 안 한다고. 오늘 또 무슨 실수를 할까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실수 없이 깔끔하게 너무 좋네요. 저는 늘 모니터를 하거든요. 제 방송을. 제가 봐도 참 못한다. 야, 저렇게 못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좋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좋게 해주세요. 실제로 한 번씩 오프닝 멘트 때문에 나는 그걸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재밌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끊어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저희가 진짜 해야 할 얘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고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혹시 그 베테랑 보시면은 그래서 황정민 씨가 그 유해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해진이 그 왜 그룹에 그 소위 말하는 이런저런 일을 다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니들은 왜 한 번 사과하면 끝날 일을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냐. 근데 유해진이 뭐 원래 그런 거다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소위 말하는 이 대통령실을 보면서 사과 한마디면 어떻게 보면 금방 끝날 일을 이렇게 크게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혹시 첫 멘트로 하려고 했던 말 아닐까요? 그게 꼬였어요. 카메라를 보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분명히 대통령실이 다 그 욕설을 확인하고 다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영상 기자단의 그 입장이 다 성명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MBC의 입장이 다 보도가 됐어요. 심지어는 그 공동 풀단에 속해 있던 그 기자가 직접 MBC에 나와가지고 조목조목 다 시간별로 얘기를 했어요. 7시 반에 이미 이 풀단에서 촬영한 영상이 서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7시 40분에 사람들이 듣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 시간별로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띄워놔 볼게요. 김성수 TV에서 정리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건 제가 또 정리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영상 송출이 시작됐다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풀단에서 그 영상을 이미 촬영한 것이 송출이 다 각 방송사한테 됐고 이미 근데 엠바고가 걸려 있었나요? 그렇죠. 엠바고가 걸려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그 직접 찍은 그 MBC가 MBC여서 찍은 게 아니고 그렇죠. 풀단의 그날 대표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MBC가 가서 찍은 거고 그것도 돌아가면서 한다면서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죠 당연히. 그 풀단이 다 갈 필요가 없으니까 한 명이. 그래서 그거 찍었는데 이 사람은 현장 소음이 심해가지고 어떤 소리가 녹음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6시 28분서부터 풉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풀어서 올려놔요. 올려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저거를 각 방송사에서 확보해가지고 확인해보고 자막도 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시 한 40분서부터 이 영상에 자막 달고 이러려고 기자들이 확인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상한 소리가 나서 야 이거 욕 아니야? 욕 아니야? 이렇게 수근수근 하니까 갑자기 대통령실 대외협력장 직원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게 뭐 욕이 나와요? 들어봐요. 이러는 거야. 그래 들어보기 시작했어. 들어보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하얘지고. 그렇죠. 본인이 들어와도 욕인 거야. 이게 욕인 거야. 그리고 바이든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진짜 욕이에요? 이거 바이든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인지를 시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듣기 시작해.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막 자기 본사한테 막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야 욕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뭐 이러면서 문자를 들어가. 그때 이 사람이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줄 수 없냐. 그건 본인이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는 이야기잖아. 자 이런 상태에서 결국 그 이 자리에 있었던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을 할 때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뭔 소리입니까? 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소리 들으셨어요? 난 못 들었어요. 그렇지. 그때 처음에 1차 쌩갑니다. 1차. 난 못 들었어요. 그런 거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기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근데 계속 대외협력단 직원 같은 경우는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못한다. 비보도 요청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낸 게 이제 그때 이 문자가 유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해당 언론사에다가 보내니까 원래는 첫 문자는
해당 자기네들의 언론사에 워딩 그대로예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렇죠. 요 말을 따옴표 딱 쳐가지고 그대로 보내요. 예. 이 보낸 게 저한테도 8시 57분에 왔죠. 들어왔어요. 예. 8시 57분에. 저도 받았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 그 전체 풀단의 그 팀장 정도 되는 풀단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의 그 말이 또 돕니다. 그게 제가 받은 게 9시 27분이에요. 그러면 그 보도는 그거는 뭐라고 돼 있었냐? 여러분들이 다 반장님들이 다 받으셨지만 내용도 이미 확인하셨을 테지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그 의견 구했는데 뭐 뻔하죠. 다 보도해야 된다. 그것도 돌았잖아요. 예. 그건 톡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9시 40분까지 엠바고를 건 상태에서 그게 돈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가 다 이거는 9시 40분 이후에 보도하자라고 그렇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9시 33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막말 사고 났다고 이렇게 SNS에서 돌더라. 예. 이거 어떤 문제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고 그 33분 경에 각자는 또 동영상을 엄청나게 서로 이미 쏘고 쫙 있는 거예요. 퍼졌어요. 쫙쫙 퍼졌어요 지금. 41분에 그 김동아라고 하는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페북에 올려 그거를 맞습니다. 예. 쪽팔리다 이러면서 예. 페북에 올려요. 맞아요. 41분에 올렸으니까 그보다 훨씬 전에 확인하고 그렇죠. 그럼요. 몇 본인도 번이나 확인했죠. 확인하고 예.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10시 7분에 MBC 뉴스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론사들 중 최초로 공개한 겁니다. 예. 엠바고가 다 풀린 상태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될 건 없는 전혀 거잖아요. 없죠. 예. 근데 이게 무슨 정원유착이야? 예. 그러니까 정은유착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타임라인들이 그 긴박했던 그 아침 7시 반서부터 10시 7분까지의 타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MBC라고 하는 특정 회사가 개입된 건 맨 마지막에 10시 7분에 최초로 보도했다는 것 그렇죠. 이외에는 없어. 그렇죠. 그리고 최초 보도를 할 때도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언어로 보도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전부 풀단의 결정이에요. 풀단. 그렇죠.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각자 방송사 데스크의 결정이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정원 유착이 있습니까? SBS가 그래서 억울해하고 있어요. 아, 우리도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왜 우리 얘기를 안 해? 맞아요. 그리고 주영진 앵커 같은 경우는 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MBC 자막을 갖고 썼다는 그런 말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자존심 상하게. 우리도 다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한 거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뭐 여러 번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 쇼츠로 올라와 가지고 예. 계속 반복되고 어떤 거는 뭐 그 뭐라 합니까? 저 속도 조절을 해 가지고 예. 그것도 계속 올려오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100번 들어봐도 예.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걸 무슨 손을 안 본다면 근데 국힘당에서 주장하는 또는 김은혜 그 홍보수석이 주장하는 네. 내용을 15시간 이후에 주장했던. 예,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손을 본 것 같은 그렇죠. 이 앞에 뭐 EXX도 없어지고 예. 그걸 바이든을 뭐 날리면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 오늘 그 아침에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네. 뭐 예. 도어 마치- 스태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한다면 이건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아 심각한 문제다.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모른대. 실제로 지금 보도가 최근에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아 나는 그 욕설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한 적 없어. 나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한 적 없거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실 술 먹고 정신이 이제 약간 네. 그 없는 상태에서는 네. 저런 이야기 했는 거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예. 근데 거기 그 행사장에서 술을 그렇게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 못 먹죠. 근데 예. 그걸 진상 규명을 해 본인이 한 말을 진상 규명을 그러니까요. 예, 예. 어떻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죠, 그를? 고양이 뉴스의 원재현 PD가 그래서 나도 하도 가짜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 그 풀단의 영상들 올라오는 걸 공유를 할 수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전체를 다 뒤집니다. 다 뒤져서 그 전에 대통령의 심기가 어땠는지를 추적해내는 거죠. 와 이거 흥미진진했어요. 한 3분짜리 영상이었는데요. 캡처만 가져와 봤거든요. 예. 예, 일단 예. 캡처 몇 번. 대통령은 그 전에 마치 무슨 그
응가를 참는 개처럼 그 주변에 맴돕니다. 맞아요. 연설을 하고도 네. 어디 가지 못하고 맴돌고 있어요. 왜 맴도나 그랬더니 바이든을 만나요. 그렇죠. 찾아보는 거죠. 행사가 딱 끝나자 쪼르르 올라갑니다. 무대로 올라가서 바이든한테 계속 눈맞춤을 해요. 그렇죠, 눈맞춤을 그렇죠. 하는데 네. 저거 보세요. 무서워. 무서워. 저렇게 눈맞춤을 하는데 네. 윤석열이 눈맞춤을 하는데 바이든이 눈을 맞춰주지 않아. 그런데 기필코 이제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갔죠. 가가지고 손을 덥석 잡아요. 네. 근데 바이든의 눈은 딴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손을 잡았으니까 손을 또 바이든은 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반쪽으로 가고 이 사람은 바이든은 또 딴 사람과 인사를 막 해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하고 사진까지 찍습니다. 그 아이가 뭐 아마 에이즈나 뭐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네. 사진까지 찍어요. 그리고 나서 또 빗대고 들어가서 또 빗대고 들어가서 대단하다. 기어코 다시 잡아요 손을. 네. 그게 48초. 그리고 나서 48초. 8초. 네. 그 48초 동안 원재현 씨가 열심히 입모양을 봅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이 딱 세 마디예요. 그 세 마디를 하는 그 상황, 이 세 마디를 하는 상황에 이거보다는 앞인 것 같은데. 요건 그렇죠. 그건 이거보다 앞이죠. 예. 이 세 마디를 하는 상황에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 예. 그것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IRA, 예. 남북 뭐 무슨 그 경색 국면에 대한 그런 원칙도 또 얘기를 얘기하고. 하고 그리고 또 무슨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것도 얘기하고 다 했다는 거야. 야 말이 되냐 그게? 그건 말도 안 되는 딱세 마디에. 예. 딱 세 마디에. 그럼 바이든은 예스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의 길이냐면 인플레이션 방지법, 통화 스와프, 남북 경색 방면 요 정도의 그 길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다 해결이 됐다. 오. 야, 대단하네. 능력자네요. 야, 능력자네요, 진짜.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오면서 얼굴이 썩어 있어요. 썩었죠, 완전히 썩었죠. 완전 좀 보여주세요. 얼굴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막 분을 갖다가 속으로 이제 못 참고 있는 거죠. 막 주변을 찾습니다. 주변 찾다가 맞아요, 예. 카메라맨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딱 마주치고 그 다음에 말을 시작합니다. 저렇게 말을 딱 윤석열이 딱 멈췄잖아요. 네. 카메라 앞에 딱 멈춰 쓰는 거야. 네. 그리고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라고. 그렇죠.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그러니까 저기서 국회에서 승인이라고 하는 대상은 60억 불을 거기다 내놨잖아요. 펀딩하는 데다. 예.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내놨는데 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의회는 승인을 줘야 거고. 성사가 되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이 맞잖아요. 예. 60억을 내놓으면 그거를 내놓는다고 자기가 주장을 했는데 가서 발표했는데 그걸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정말 쪽팔리게 돼 있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 그게 거예요. 언법상 맞죠. 그 심리를 갖다 보면 더 확실해지는 게 앞에서 그렇게 개쪽을 당했잖아요, 지가. 그렇죠. 개쪽을 당해놓고 나니까 마음에 분통이 터지는 거야. 뭐 맞아. 솔직히 내가 여기서 그 이승훈 작가가 뭐 유머를 던지는데 안 받아주면 기분 나쁘잖아. 좀 바로 앞에서 까죠. 아니 내가 안 받아주면 성수형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약간 허세잖아요. 그래 허세지.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안 받아줘서 머쓱해. 근데 내 밑에 똘마니들은 있어. 그러니까 야 저 새끼 저거 안 받아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승훈 작가는 내 앞에서는 절대로 이따 이렇게 말을 못해요. 못하죠. 네. 집에 가서 이제 와이프한테 하죠. 저한테 PD나 이렇게 와이프 앞에 이럴 때 가가지고 오늘 성수형 진짜 말이야. 그렇죠. 예. 인성이 말이야. 뭐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왜냐면 내 가족 앞에서 내가 떳떳해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똑같은 심리일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네. 그걸 했는데 설마 그 기자가 대통령님 화이팅 이래야 되는데 그걸 거기다 올려가지고 문제가 될지 모르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야 덮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 윤석열이한테 충성 경쟁을 하듯이 막 전부 다 뭐 나도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를 했었고 뭐 날리면으로 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리면으로 들었다. 아니 충성하기가 쉽거든요. 그냥 막 바꿔만 주면 되니까 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충성 경쟁하듯이 마치 자기도 한마디 거들었다는 거를 그렇죠. 서로 알려주려는 듯이 막 지금 맞습니다. 쏟아지는데 제가 그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행설수설하는 말을 한 셈이 돼버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를 뭐 우리나라 국회라고 하면 거기서 왜 우리나라 국회가 왜 나옵니까? 그렇죠. 그다음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면은 네. 앞뒤 맥락이 하나도 안 맞아요. 자, 네,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승인이란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안 청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미국 의회는 예산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권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행정부에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을 의회가 사실상 통째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승인 안 해주는 바람에 네네. 결국은 월급도 못 주는 사태가 초반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벌어졌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예산권이 어디 있냐면 행정부에 있어요. 그것도 기획재정부에 있어요. 네네. 원래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재정부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자료만 주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명박이가 이걸 통합시켰어. 그래서 완전히 기재부 그 국감지기들한테 예산권이 다 있고 국회는 심의밖에 못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심의해가지고 통과하는 거야. 네. 심의해서 통과하는 것과 승인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말 아닙니까? 다르죠. 그거를 검찰총장 했던 인간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 아니까 승인 받는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하잖아요. 미국 바이든을 지칭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법상으로 보면은. 예. 누가 그리고 봐도. 우리나라 예산안은 이미 기획재정부에게 2,700억 정도 이런 식의 재외 특히나 뭐 원조나 기부나 이것과 관련돼 있는 돈을 쓰게끔 8월 30일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나와 있었다니까 돈이 2,700억이 있어. 그래서 그 안에서 1억 불을 지른 거야. 이게 3년 동안 내는 거니까 예. 1년, 2년 따지면 자기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책임 안 져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2,700억 그 돈은 중에서 몇백억만 딱 던져주고 주고. 그래 되는 거야. 야. 그런데 미국 의회는 그게 아직까지 승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산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에 하더라도 예를 든다고 치더라도 민주당이 승인을 그렇지, 안 그렇지. 해주면 그렇게 맞아요. 쪽팔리는 거는 윤석열이가 쪽팔리지. 그렇지. 왜 맞습니다. 바이든이 쪽팔립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안 나와야 되니까 날리면으로 바꿔. 근데 이제 승인보다 그냥 무리수를 통과라는 써도 표현을 써야잖아요. 또 우리는 통과잖아요. 통과라고 통과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통과 안 시켜주면 이게 그렇지. 맞는 표현이잖아요. 정답. 예. 아우 한 건 했네. 여보 한 건 하고 간다. 야. 그러니까 거기서 더불어민주당이 나려면 민주당이 통과 안 시켜주면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정확한 거죠. 예. 그 의도대로라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걸 검찰총장까지 한 인간이 그 법률적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인간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본인은 다 그래 맞춰가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욕설만 썼다는 거 네. 빼고 나면은. 네. 근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그 충성 경쟁하는 사람들 사람이라 하기도 그래 인간들이 네. 진짜 한심해요. 아니 윤석열 씨를 바보를 만드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바보 만드는 걸 좋다고 또 맞아 그렇게 했다고 하고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처럼 네. 그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에 이승만 시대 때 그랬대잖아요. 이승만이 방구를 뿜기는 그러니까. 옆에서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원하시겠습니다. 근데 더 충성하려고 하는 카카 꽃향기가 납니다.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방귀에서 꽃향기가 나면 그 사람 죽어야 돼. 이기붕이네 이기붕.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방귀는 방구 냄새 나야지. 방구에서 꽃향기가 나면 그 사람은 이미 병풍 뒤에서 향 맡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아 이거 처음 듣는 버전이네요. 꽃향기는 진짜. 이런 거의 얘기를-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야. 배현진에서 꽃향기가 된 거예요. 아 그때부터구나. 그렇지. 그 전까지는 그래도 시원하시겠습니다 이 정도였는데 욕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죠. 이 새끼가는 욕을 했는데 민주당한테 욕한 겁니다 이 정도인데 배현진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로 바뀌어야. 아, 그렇지 맞아. 싹 욕설도 바뀌더라고. 없었대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실이 비속어도 없었다. 예. 이러면서 그러면 점점 묻어가더라고요. 막 다 덮고. 아, 심지어는 조경태 의원은 날리면 바이든도 아니다 발리면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것도. 조경태 의원은 이 사람은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어 음성학 및 의문론은 제가 3번 도전했어요. 처음에 F 나오고 네. 왜냐하면 시위하러 가서 그다음에 두 번째 갔는데 D 마이너 나왔어요. 그때는 공부를 했는데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D 마이너가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도전했어. 근데 왜 그렇게 도전을 했냐면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었어. 그래서 재밌어요.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의문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권위가 있어서 그걸 학원에 가가지고 엄청 써가지고 명강사가 됐잖아. 근데 그 의문학에 의하면 니은, 미음 이런 건 니은 미음 비음이야. 코를 울려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낮아요. 그리고 비읍은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 아 그러네요. 그럼 우리나라 발음 자음 중에서 제일 주파수가 높은 게 뭘까요?
쌍시옷이야. 쌍시. 그래서 요게 이게 맞는 거야. 그러네. 이게 되는 게 뭐냐면 주파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제일 잘 들리는 거야. 그러네. 이런 게. 그래서 쌍시옷이 욕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현재 얘네들은 뭐와 뭐가 헷갈리냐면 니은인, 비음과 비읍인, 파열음이 헷갈린다는 거야. 헷갈릴 수가 없어요. 5배에서 6배 차이가 나요. 주파수가. 형 계속 구독자 떨어지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어려운 거 말고 빨리. 좀 잘난 체좀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몇 분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안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거에 의하면 비읍은 빼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읍으로 뭐 만들 말이 없을까 그러다 발리면이 나온 거야. 바이든은 어떻게든 그 암기하면서 비슷하게 하려다 보니까 조경태 의원은 배운 사람이거든. 그분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아니, 이비인후과에 가서 그러니까요. 난청 검사를 해야 된다고. 눈물겨워요. 진짜 눈물겨워. 나는 우리나라에 그 난청인 분이 그렇게 많은 줄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특정 그 정당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더라고. 그분들은 다 돈을 받아서 그래요. 특히 일본 쪽에 돈을 받으신 분들이 이게 귀가 안 좋아지시더라고. 단체로. 그렇긴 또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들이 이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 보고 움직이는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과하고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에서도 그렇죠. 김동완 씨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다만 그 사람은 이준석 라인이라는 거. 명확하네요. 유승민 그쪽도 이준석 라인. 유승민 라인이었나? 이준석이? 이제는 이준석이 더 커졌으니까. 그렇죠. 이준석이 더 커졌. 의미가 크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중동 중에서 동은 또 빠졌더라고요. 동아 중앙은 빠졌어요. 중앙도 빠졌어요. 그래요? 왜냐? 얘네들은 이해찬 욕설 파문. 그때 욕설을 한 번 해봤거든. 그래서 또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자식들아. 근데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별의별 사건들을 다 소환시켜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데 저는 좀 웃긴 것 중 하나가 서태지까지 이제 소환시켜가지고. 그 왜 백워드 매스킹 사건이라고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건데 왜 서태지의 음악을 거꾸로 돌리면 피가 모자라라고 들린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덮더라고요.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교실이대야. 교실이대야. 이 부분을 뒤로 돌리면 피가 모자라 이게 들린다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개소리예요. 개소리죠. 이게 영어로 이렇게 영국식 그런 언어들은 격음, 폐쇄음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부러 나타스 이렇게 외치기도 한데. 나타스를 거꾸로 돌리면 사탄 이렇게 나와요. 그 영어 단어니까. 그것도 근데 나중에는 오해였을 거다. not us 이런 것들이 제 오해로 들린 걸 거다. 왜냐하면 기독교 인단이 그렇게 들리거든. 사탄이라고 들려서 누군가를 사탄으로 몰지 않으면 자기한테 헌금이 안 들어오잖아. 그게 어디랑 똑같잖아. 그러네요, 진짜. 그런 이유가 그렇잖아. 있네. 누군가 유튜버들 중에 지금 작새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 공격해야지만 나한테 수배차지 들어오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사타니즘 이런 걸 갖다가 막 부풀리는데 맞아요. 거기서 나온 게 백워드 매스킹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음반을 거꾸로 돌릴 수가 있었거든. 그렇죠. 손으로 돌리면 되니까 LP판. 그리고 돌리면은 그런 소리가 들린다라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이상한 메시지를 집어넣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말은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똑바로 돌리지 왜 거꾸로 돌려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한번 돌려봤는데 정말 이상한 소리나. 이상한데 이런 거죠. 그걸 거꾸로 돌렸으니까 그거는 거꾸로 돌린 그 결과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얘기했잖아요. 바로 얘기한 이거 뭐 거꾸로 돌렸냐? 그러면 최성렬 씨 얘기를 거꾸로 돌렸어? 제가 그러면 거꾸로 말을 할 테니까 그걸 돌려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해봐. 안 될걸? 보발열성률. 이걸 이제 거꾸로 돌려보세요. 보발열성률. 안 되죠. 어렵죠. 저는 옛날에 진짜 한숨이 나왔어. 나도. 거꾸로 돌려가지고 한다는 거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금방 나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산토끼 노래를 부를 때 산토산 야기토 기토산 야기토 이렇게 일부러 거꾸로 해가지고 노래를 한 불러본 적 있잖아요. 무슨 일본 노래라고도 막 하고 막 저희들끼리 장난으로. 그 생각이 나네 갑자기. 그러니까 그것도 격음이나 폐쇄음이 들어가면 그 소리가 정확히 재현이 안 돼요. 네네네. 한국말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워드 매스킹 얘기는 그냥 개소리예요. 그렇죠. 특히 이 교실 이데아 같은 경우는 진짜 몬더그린 효과. 그러니까
야 이거 피가 모자라다 그러면 계속 다들 하니까. 야, 피가 모자라 들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자막도 들리는 그렇게 것 같아. 넣으면 계속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참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저 학교 때 했던 얘기를 이제 와서 또 20년, 30년 다 돼가지고 또 들을 줄은 저는 정말 상상도 그 못했습니다. 몬도그린 효과하고는 네. 너무나 다르게 음. 당신네들이 욕설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당신네들이 듣고 황당해서 사람들한테 야 이거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해가지고 네, 네, 알려진 네.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이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러다간 제가 봤을 땐 국힘에서 서태지 집도 가지 않을까 압수수색을 서태지한테 마스크만 막 하면서 마이크 들고. 서태지 씨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 지금. 이제 입을 압수수색할 정도. 아니 지금 어디까지 지금 불똥을 막 튀게 하고 뭐 어디까지 지금 사건을 크게 하려는지 저는 가늠이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금방 사과하면 끝날 일이었을 텐데 참 큰일입니다 큰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적으로도 지금 CNN에도 보도가 됐고 여러 가지 외신으로 다 나갔거든요. 근데 외신 중에서도 진짜 CNN하고 폭스는 원수지간이거든. 네, 네. 근데 둘이 한 목소리로 윤석열을 갖다 비판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도 저는 이제 좀 일본 야후, 그러니까 일본은 참고로 야후가 네이버하고 맞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야후만 합니다. 야후 메인이 윤석열이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난리 났다고. 지금 근데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요. CNN과 폭스뉴스를 통합시키는 그런 네. 놀라운 통합의 정신. 그렇죠. 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일본도 신나해하고 일본 막 저기 저 나라 대통령 이상하다고 이러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외교 문제가 완전히 참사예요 참사.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의원이 같이 윤석열을 야, 대동단결이야. 좋은 일 다 시켜주고 다녀. 그 당의 대표 젊은 대표를 네. 이 XX 저 XX 했다고 그렇죠. 했을 때만 해도 네. 그냥 뭐 평소에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그것도 국내에서도 부족해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예? 거기서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언론 그것도 이 방송 그 자기 둘이 있는 사이 뭐 자기 안 보는 데서 몇 명이 보여서 그런 이야기 했다는 네, 것도 네. 그거 그런데 이건 공개적으로 그럼요. 방송사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걸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쉴드를 쳐주려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석에서 얘기한 걸 왜 공론화 시키냐. 거기가 뭐 사석인가요? 그러니까 그 쉴드를 쳐주려고. 아니 어떻게든. 거기 순방을 간 게 네. 세금으로 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세금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네 욕하라고 보냈냐? 진짜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진짜 응가를 해도 진짜 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대통령이라면. 응가를 안 해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중요한 회의를 못 들어가면 어떡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싸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가서는 그러니까 왜 대통령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예. 화장실 변기까지 떼갖고 간 거 아니야. 누나. 근데 대통령은 전신 마취도 안 된다면서요? 그 사실입니까? 그네요. 예 맞습니다. 네. 진짜요? 전신 마취하면 네. 그런 그 지정 생존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총리한테 일단 그걸 네. 위임하고 하죠. 전신 마취를 할 때는 네. 이미 이거 진짜 사실이구나. 잘 아시죠? 그렇지. 지정생존자 그 왜 드라마 제목처럼 네. 진짜 원래 있던. 야 이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은 걸 배웁니다. 몰랐던 사실들을. 그러니까 박근혜가 얼마나 공적인 인간이었나. 가서 똥도 제대로 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사를 그르친다.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거울도 막 가서 설치해놓고 맞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된다.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회의를 못 한다. 얼마나 공적입니까? 변희재가 이해가 돼 나는. 이 형 오늘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어? 아까 박지희 아나운서랑 방송할 때는 풀이 죽어 있던데 안 받아줬죠 박지희 아나운서가. 아니요 그때는 그런 이제 스탠스. 스탠스로. 지상파 스탠스. 박지희 아나운서가 안 받아줬거든. 스탠스가 자꾸 무너졌다고 욕 먹었어요. 제가. 그래요. 이게 아니라. 아이고야. 저희 방송이 편하죠 훨씬. 그럼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편하게 또 해주시니까. 요즘에 부캐가 더 어울려요 지금. 그렇습니까? 나 형이랑 방송을 이렇게 재밌지 난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하여튼 저희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흥분도 하고 또 옛날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우리 외교 참사가 불러올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뭐 폭풍 같은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이미 조금씩 징조가 나타난 게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벌써 환율이 1,430원 정도까지 올라갔죠. 맞습니다. 1,430원 돌파했다가 다시 잠깐 잠깐 내려왔죠.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무너졌습니다. 2,200이 200여. 예. 코스피 코스닥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작살이 났더라고요.
완전 망했습니다. 이거 망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금 완전 현재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흔히 망했다고 아마 얘기하십니다. 이제 개미들은 거의 투매를 하는 것 같고요. 네. 4천억을 투매했대요. 하루에. 예. 그다음 이제 기관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겨우 지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네. 기관도 2,700억밖에 못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차액만큼이 떨어진 거죠. 그냥. 예. 지금 뭐 블룸버그에서는 세계 2위와 3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통화 가치가 급락한 가운데 외환 금융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네. 이런 걸 분석을 내놨고요. 그리고 뭐 되게 유명한 브릭스라는 용어 있잖아요. 브릭스라는 용어를 만드신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엔화가 150원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은 1997년 같은 아시아 외환 위기가 닥칠 것이다. 한국, 일본 이쪽에. 근데 분석을 다 제일 했습니다. 위험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화가 지금 떨어진 속도가 더 가치 하락이 더 되고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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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일본은 그 나라가 부채가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국가가 부채가 많고 우리는 가계가 가계 부채가 많죠. 네. 항상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엔화가 지금 그 떨어지면서 일본에서도 지금 원래 그 금리가 엄청 낮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채도 그 미국 국채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게 미국 네. 국채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일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저 연준에서 계속 올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안 하면 지금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죠. 예. 그 상태에서 제일 고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가계거든요. 그렇죠. 네, 네. 가계가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는 문제가 나고 이 가계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우리 거의 부동산 집 하나씩 가진 사람들 중에 반반씩 은행 거 반, 그렇죠. 개인 거 반 이렇잖아요. 네. 사실 소유권은 내 이거 다 거라고 은행 거야. 뭐 이렇게 은행 흔히 거야. 은행 거야 그런 여기서부터 얘기하니까. 여기까지는 은행 거야. 네, 맞아요, 우리 맞아요. 집도 안방하고 서재는 은행 거야. 아 그래서 형 생방 그 저녁에 하실 때 커튼을 치시는 거구나. 그렇죠. 여기는 내 거. 커튼 너머는 은행 거. 아 제가 또 늘 날카롭다. 새벽에 날카로워. 방송을 보니까. 예.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이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게 우리는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네, 우리 네, 서민들이 그런 상황을 맞기 때문에 우리 금리를 쉽게 올릴 수도 없어요. 네, 네. 금리를 올려주면은 외환 그 환율이 떨어지는 건 조금 도움이 돼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돈을 우리도 거다 들이면은 결국은 가계가 문제가 되고 가계가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금융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왜 일본보다 더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어떤 점에서? 일본은 국가 부채가 문제잖아. 네네. 그렇지. 국가 부채가 문제면 있지. 막말로 마음 이렇게 좀 단단하게 먹고 네네. 기업들한테 세금 더 뜯으면 돼. 그렇죠. 그러면은 국가 부채는 그 세금 더 뜯어가지고 얼마든지 갚을 수 있잖아. 네네. 그런데 우리는 가계 부채야. 그렇죠. 국가는 부채가 아주 좀 그 굉장히 건전한 편이야. 네. 근데 가계 부채는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돈을 나눠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애초에 먼저 세금을 걷어가지고 미리미리 부채를 떨어뜨려 줬어야 되는 그렇죠. 거야. 근데 그렇죠. 그 짓을 안 했잖아. 누가 기재부 고관직이 애들이. 걔네들이 그렇게 고관직이 안 해가지고 결국 걔네들은 어디로 가 있냐? 대기업 가 있네. 그렇죠. 다 가 있죠. 로펌 가 있네. 네. 펀드 가 있네. 아이고. 끝나고 하면 나 다시 갈 거야. 그렇지. 나는 여기 파견이다. 아이고. 네. 안녕. 나 기재부 파견 나왔어. 아니- 그러면 선배님 그 원래 본사가 어디세요? 네. 나 론스타야. 이런 거야. 지금. 아이고 로스탄 안 되지. 론스타. 저 나중에 론스타 갈 건데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야 그러면 내 말대로 저 고관이나 지켜. 그래, 이러고 거기가 있는 거야. 있어. 아 진짜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참 씁쓸하네요 진짜. 아 미치겠다. 이래서 계속 진짜. 지금 외환은 빠져나가고 있고 그렇죠. 대책은 없고. 그렇죠. 네. 그 한국은행에서는 돈 그 외환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그렇죠.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제가 외환 보이고 떨어지면 그렇죠. 나중에 다시 또 IMF에 손 벌려야 되고. 근데 거기에다 그런 거예요. 더 심각한 게 오늘 최백은 교수가 이렇게 막 목 놓아 얘기했지만 실제로 중국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수출이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은 핑계를 그렇게 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한테 팔지를 못하니까 중간재를 안 사가는 거다라고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는 그걸로 우리 경제를 길들이기 같은 거. 그렇지. 이거 목줄 재고 이렇게 안 올래?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서열 3위한테 가가지고
개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때 호기롭게 처음에 되자마자 중국은 이제 끝났다. 그렇죠, 그렇죠. 예.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미 중국에서 내가 소식통을 들어보면 오.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쟤네들 뭐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한번 혼나봐야 알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야. 그렇죠. 예. 사회주의 국가가 뭔지 정말 그 태극기 부대들은 말로는 빨갱이 사회주의하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뭔지 몰라. 맞아요. 왜냐면 거기는 위에서 결정해가지고 자 좀 허리띠 조여매고 그냥 미국에 팔지 맙시다. 그럼 안 파는 거예요. 그 수천만 딱 들면 그 동의하면서 그냥 쫙 가잖아요. 예. 걔들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도 예. 어디 못 나가게 하면 상하이 그냥 통제가 터받고 뭐 우한 맞고.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얼마나 황당했냐? 팟빵에서 만약 이승훈 작가가 걸렸어. 그럼 팟빵 전체 문을 잠가버려. 진짜 그 순간 문을 잠가버린다니까? 그럼 조피디도 그렇죠, 집에 못 들어가. 그렇죠. 나도 집에 못 들어가. 그러네요. 이게 말이 돼? 나 내일 방송 있는데. 나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못 가는 그런 사태가 중국에서는 그게 중국은 가능하나. 그렇게 한다. 그렇죠. 야, 이거 이게 사회주의 국가야. 야. 이게 무섭다. 그러니까 무서워. 뭐 문재인 빨갱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신네들은 그런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어. 무슨 소리야? 오히려 그렇지. 저기서 그 노인네들은 살아본 적이 있다. 박정희 시대. 전두환 사회주의를 그때 좀 맛을 그때 그게 독재니까 비슷한 시대. 근데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그런 중국 같은 나라하고 이렇게 특정한 그런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데에서 경쟁을 어떻게 하겠다? 네네네. 이건 큰일이네요, 진짜. 지금 그 사드가 배치가 되고 예. 롯데가 지금 상해하고 지금 그다음에 북경하고 네. 심양에다가 투자해놨던 돈들이 싹 빠져나왔죠. 못 빠져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롯데가 심양하고 북경하고 상해는 뭐 어떻게 그 금액이 크지 않는가 봐요. 네네. 마트 정도인가 봐요. 그런데 심양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한 3조인가 뭐 이렇게 투자됐다고요. 거기엔 명품관이 있었거든. 지금 하나도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아유야. 그냥 잘못하면 그냥 몰치될 가능성도 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원인 행위 너가 한테 있었으니까라고 하고 보는 게 그 배신자로 보더라고. 그렇죠. 배신자야.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우리가 너한테 좀 다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예. 기회를 다 베풀어 줬는데 예. 신의를 배반했다. 그 사드를 배치를 해? 근데 이런 거예요. 그때는 진짜 문제였죠. 사드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래놓고서는 예. 가가지고 멀쩡하게 누구야 총리가 다 저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약속까지. 그렇죠. 그래놓고 돌아오자마자 사드 배치했어. 그러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가 배치하는 거를 자기가 땅을 내줬다는 죄밖에 무슨 골프장 네네. 하나를 내줬잖아요.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로 인해가 롯데는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그걸 누가 보상해줘요? 롯데는 지금 그거 꼼짝도 못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른 데 가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열병식이나 한번 갔다 오면 가서 뒤에 가가지고 또 자리 못 찾아서 어버버 이거 하고 예. 그리고 막 중국 국가 나오는데 뭐 이러고 가수에서 있고 이거 하고 국회의장 경례를 예. 하고. 야 중국 5성기에 막 국회의장 경례할 것 같아. 캐나다에 대해서 이제 했잖아 또. 맞아요. 미국한테는 최대한 안양을 떨었는데 네. 그 뒤통수 맞고 왔고 예. 중국은 아예 처음부터 손절했다가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열 3위랑 만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그 서열로 중국 의회 서열의 3위인가만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7인가 9인가 하고 만났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높죠, 엄청. 아니, 시진핑이랑 만났어야 되는 거지. 아니, 국가 그래- 원수대 국가 원수가. 근데 제가 봤을 때 누가 만나 주겠습니까? 그 정도로 높죠. 그냥 그렇게 만났으면. 리진수인가? 뭐 이름이? 그 사람이랑 만났잖아. 네, 맞습니다. 예. 전인대 상무 뭐 전인대 이런 거. 상무. 예. 저는 그냥 잘 해드리고 싶어요.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불쌍하잖아요. 뭘 예. 불쌍해 지금 끌어내려야 되는데. 아유 형님 그거는 저기 성수대로 가서 얘기하세요. 저는 한국 TV를 지키고 싶습니다. 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오늘 또 썸네일 내용이 이제 그 시사타파 측에서 이번에 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제가 그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고소증, 고소 접수증 이제 뭐 당직실 민원 서류 접수증을 올려놓고 이제 고소를 했다 하면서 터무니없는 의혹과 허위의 사실적 주장 등을 펼치는 기운내자 TV와 안홍구 TV 등을 그대로 전파하고 본인 입으로 이제 뭐 내용들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얘기한 손혜원 의원을 고소하겠다라면서 이 당선증 그 접수증을 올려놨는데 예. 저희가 이걸 좀 보면서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이건 손혜원 전 의원님을 고소한 거니까요. 예. 터무니없는 의혹과 허위의 사실적 주장 등을 펼치는 안홍구 TV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하면은 허위 사실을 하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손혜원 의원이 뭐 우리 방송에 대해서 뭘 이야기했나요? 예, 살짝 언급은 하셨었고 그리고 대신 이제 손혜원 의원님께서는 이제 본인의 커뮤니티에 안홍구 TV에서 이런 얘기가 참 뭐 재밌더라, 신선하더라. 그래서 링크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들이 흔히 성수대로 많이 가보세요. 뭐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 커뮤니티에 그냥 링크만 거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시사타파 측은.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방송했을 뿐이고 어떤 분은 링크를 걸었을 뿐인데 예. 고소를 받으셨다고 하니 지금 손혜원 의원님은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 좀 맞고소를 하셨는지 무고죄로 고소를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소를 하신다는 얘기는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전에 먼저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예. 먼저 손혜원 의원이 고소를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저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아 대응으로. 근데 먼저 고소한 내용은 뭐냐면 열린민주당 돈을 착복했다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녹취록이 있다. 누가? 이종원이요. 아, 그래요? 예. 열린민주당의 돈은 내가 관리했는데. 저분이 키 마스터였어요. 키 마스터. 아니 마스터. 그럼 손혜원 의원이 착복했나요? 착복했으면 내가 놔뒀겠어. 자 끝났다. 끝났네. 자 끝났어. 여기 끝났네. 증언자가 있네.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관리했는데. 이종원? 누가 착복을 한단 말이에요. 어떡하냐? 불쌍하다. 사식 넣어줘야 되겠어 이제. 아니 근데 녹취를 했다는데 뭘로 누굴 녹취했다는 거야 도대체? 근데 네. 지금까지 녹취록을 까본 적이 없어.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열린민주당 돈을 예. 손혜원 의원이 착복을 했다. 했다. 예. 예. 그거를 무슨 근거로? 녹취록이 있대요. 녹취록이 있다고. 오. 그런 증언을 한 사람이 있대. 그래서 또 증인을 3명이나 있다고 증인을 데리고 가겠대. 그래요? 아 진짜 근데 그 위험한 증인이-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그때 근데 그 증인이 뭐 박가리 뭐 의열단 박갈리 운동본부 뭐 의열단. 이러면 예, 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같이 친한 분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네. 열린민주당의 돈을 그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네. 아는 사람들인가요? 몰라요. 하여튼 어떤 사람들이 증언을 썼는지 모르겠고 저희는 자료도 없어요. 그리고 아니 뭐 스스로 녹취록이 있다 그러는데 기름을 지고 불섭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격인데 네. 제가 그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네, 그 네, 부분에 네.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오. 너무 잘 알죠. 예, 예. 회계 담당자셨죠? 곡 사무총장이라는 게 원래 그 우리 열린민주당에 들어오는 돈은 당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 후원금으로 해서 후원해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받는 즉시 나한테 보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들어가는 통장이고 뭐 다 내가 관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형식적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그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거 계좌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당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정부 보조금이 있고 예. 그 돈으로 우리가 돈을 나중에 합당할 때는 한 5, 6억 정도 남았어요. 네, 네. 15, 6억을 민주당에 줬어요? 줬어요 우리가. 오. 이야, 야 아름답다. 아 진짜 아름답다.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 합당 과정은 네. 아마 이 합당 당 역사에 아마 남을 이야기가 될 네, 네, 겁니다. 네. 돈이 보통은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자기 빚진 걸 갖다 털려고 들어가잖아요. 안철수처럼. 예. 우리가 정말 우리 당비를 낸 걸 전부 아끼고 정말 꼭 쓸 때만 쓰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예. 모아가지고 이제 정말 중요한데 쓰기 위해서 모았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합당이 되는 바람에 네. 그대로 넘겨준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경우는 참 드물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열린민주당의 간부들이 민주당에 무슨 자리를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그렇죠. 합당 과정이죠, 네. 사실. 그렇죠. 물론 난 합당을 반대했지만 예. 그렇지만 그렇게 했어요. 음. 그런데 거기에 무슨 돈이 뭐 문제가 있었다고 한 일은 돈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내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모르고는 그렇죠.
그 손혜원 의원이 그걸 착복을 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내가 증인이 돼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 거죠. 예전에 이제 하셨던 그러니까 이야기죠. 그쪽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던 얘기예요. 손혜원 의원은 언제부터 이 사이가 틀어진 다음에 네네. 그 다음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음해를 하는. 본인 방송에서. 심지어 손혜원 의원은 내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손혜원 의원은 후원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예. 거기서 돈을 못 쓰니까 음. 내보고 혹시 카드를 줄 수 있냐고 내가 어. 묻더라고요. 네. 아니 후원해 주는 분들한테 밥이라도 사야 될 때는 우리는 전부 돈을 지출은 좀 카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카드로 쓸 수 있나 그냥 내가 카드도 안 드렸어. 못 준다 그랬어요. 예. 카드도 카드도 못 드렸어요 실제로. 후원금은 이쪽 일단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당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래 본인 돈으로 밥을 산다고 내보고 늘 불만을 이야기했다고. 이거 좀 그래도 그걸로 좀 사게 좀 해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불만을 좀 얘기하셨다 이거죠. 야 어떡하냐 이종은. 와. 아니 내보고 항상 그래 자기가 그렇잖아요. 후원 회장이라는 자리는 돈을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당에 있는데 그렇죠. 그 돈을 방에 여으면서도 후원금에서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보고 와서 카드라도 좀 주시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근데 카드를 주시려고 하면 당에서 카드를 줄 때는 당의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 후원회라는 거는 법인이 달라요. 그렇지. 또 다르지. 근데 이런 거 철저하시잖아. 이종님이. 맞아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어.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우리 차단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손혜원 의원이 착복했다 하니 이거는 명백한 지금 허위사실이죠. 엄청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 야, 그냥 세상에. 어떡하냐? 아니 뭐 이런 걸 이제 보통 일이 커진다고 하죠. 일이 커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시겠는데 지금. 아니 지금 예. 아니, 뭔 근거로 그렇게 자,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그 시사타파에 계신 분들은 전해주세요. 예. 여기 증언자가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다 관리하셨던 분이라고. 뭐 저는 이제 작가로서 이게 이제 보통 전문용 쇼츠각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쇼츠각이 하나 나왔네요. 예. 어우 깜짝 놀랐네요. 저도. 이거 진짜 손혜원 의원님도 자료 다 갖고 계시고. 예. 그리고 진짜 저랑 통화했을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나는 밥도 한번 그 돈으로 사 먹은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게 일치되는 얘기네. 아니 내가 내보고 항상 불만이에요. 만나면 아니 나는 내 돈으로 밥 사주고 해야 됐는데 카드라도 좀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럼 카드를 받아 가시려고 하면 우리 당의 직책을 가지십시오. 그럼 당의 직책을 가지면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당원에 철저하셨네 진짜. 그래서 그걸 내가 직책을 자기는 직책은 후원회장 직책 외에는 당에는 직책을 안 가겠다고. 그러면 내가 미안하지만 카드는 드릴 수가 없고 꼭 필요하시면 내 카드를 같이 쓰실 때는 내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서 대접을 할 때는 내가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으니까. 예.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했는데 그건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돈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페이팔 계정에다가 자기 이니셜 들어가 있는 자기 이메일 올려놓고 그런 게 아니야. 페이팔 계정에 자기 달력 팔던 계좌를 갖다가 붙여놓고 이런 게 아니야. 아니 안홍구 청장님처럼 관리를 해야지. 그런데 이제 그날 그 저희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종원 씨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내가 엑셀 파일을 공개했다고? 좋아. 나 원본 있어. 원본 공개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이제 말을 어법을 보면 이게 원본이 아니야. 라는 또 스스로 밝힌 거잖아요. 원본이 따로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페이팔 계정의 활동 내역을 클릭해서 열기만 하면 돼.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에 전부 그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그거만 자로 막어. 자로. 개인 정보. 이런 걸 막어. 그럼 돼. 요것만 막아도 안 보이겠다. 그렇죠. 뭐 한 글자만 가려도 보통 뭐 이렇게 별표 표시로 하고 하니까. 그러면 되는 거야. 간단한 거야. 그 이종원 씨라는 분은 뭐 직접 한 번도 내가 대면해 본 적도 없고 그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내가 이제 그 아까 올려준 그 유튜브 영상을 내가 봤어요. 아까 주신 거를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하고는 우선 대화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그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이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뭐 방송이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이 있는 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상대방을 비하를 하거나 상대방을 무슨 욕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욕을 한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 예를 들어 기운내자 TV 분이 외국에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군산에서 횟집을 한대. 그래서 내가 군산 횟집으로 쳐들어갈 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안 가. 군산 했지만 또 어떻게 알아? 뭐 어디 들은 소리가 있긴 있는 모양이죠. 모르죠, 그거는. 들은 소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군산 횟집이 갑자기 점지가 됐는지. 저도 그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천공처럼 이렇게 뭐가 내려왔는지 초기. 승훈이 이제 봤더니 인천 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 인천 쪽이랑 연관 있지? 저는 미국 콜로라도 주에 삽니다. 아니 이런 식이에요. 모든 방송이. 그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금요일 날 갑자기 세 형제, 삼형제라고 하면서 무대로, 자기네들이 만든 집회에 자기네들이 올라가서 갑자기 양희삼 목사님이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놈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 저놈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자기네 그 사무실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양희삼 목사님을. 양희삼 목사님이 아닌데 그렇게 확인했거든. 그렇죠.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랬어요. 그리고 그 고발한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걸 갖고 제가 제 조사를 좀 해보고 있는데 그쪽은 극우 쪽의 지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지금은 추정이 돼요. 네네네. 이쪽에 있는 사람이 양일삼 목사에 대해서 아무런 적이 없는데 왜 고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기부문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대. 그러니까 양희삼을 고발한 저놈들 동지라고 말할 수 없다. 저놈들은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이거야. 야, 근데 그렇게 막 아무리 말해도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는 모양이군요. 믿어요. 그걸 믿어요. 무슨 근거가 있냐고. 그러니까요. 무슨 근거가. 근거를 그날 얘기는 없었죠. 예. 근거가 어디 있냐고. 근거 최소한 우리처럼 뭐라도 보여줘봐 좀. 근데 그날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공개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는 근거를 두고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팩트 체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내용은 뭐 백날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페이팔이나 뭐 들어왔는데 본인이 그날 밝힌 내용에 보면 개국본이라는 그 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어떤 개국본을 위한 그런 뭐 집회였잖아요. 그렇죠. 그 공적인 모임이었잖아요. 공적 집회죠. 공적 집회에서 들어오는 돈은 김희경이라는 사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기 통장 페이팔이든 또 자기 뭐든 간에 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거는 내 유튜브 수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맞아요. 보여요. 그 이야기를 전체를 종합해 보면 자 그렇다면은 원래는 그게 개인 자기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지만 그게 어떻게 공적으로 그 앞에 서 가지고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다면은 그 자기가 그 자기 수익이라고 개인 수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공적인 자금으로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될 거죠. 이제 그런데 그래도 자기 거라고 굳이 주장을 하자면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굳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자면은 우리가 개인 통장을 우리가 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 세금 신고를 잘 하고 그렇죠.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국세청에다가 탈세를 했다고 보여지니 제보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국세청에서는 계좌를 볼 수 있는 금융조회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사나 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금융조회 직접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금융조회를 하게 되고 그래 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통장 지금 페이팔 통장이나 뭐 다들 확인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고 물론 우리한테 통지는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금이 누락됐으면은 그 돈이 전부 세금이고 부가세도 내야 되고 그렇죠. 소득세도 내야 되고 할 거니까 그걸 안 내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국세청에서 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액이 크면은 금액이 크고 방법이 이제 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로 이걸 이렇게 했다면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밖에서 볼 때는 이 사기적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집회 한다고 돈으로 하고 올렸으니까 사람들은 다 집회로 돈을 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게 금액이 크면은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거는 국세청이 전속 고발권이 있는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형사범입니다. 이 탈세범은 조세범이지만 이거를 일부러 고의로 이걸 탈루를 하고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이거는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그 형사범으로 고발이 되면은 이건 또
그 벌가금은 물론이고 아니면은 인신구속까지도 가능한 것이 그래요? 그 조세범 금액이 그 컸을 때. 형사범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이 우리가 그분 통장을 까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기부금법이니 뭐 해도 그 형사범으로 지금 고사를 하려하는 건데 기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그 횡령이나 그 횡령이나 배임이나 배임인데 왜 그 세금으로 접근하느냐고 네. 하는데 횡령이 횡령이든 배임이든 우리가 걸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확정을 해야 돼요. 금액을 확인하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고발하면 아무도 보지를 않는다.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그날 방송에서도 20억이라고 주장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당연하지. 그런 분들도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정확하게 중심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보면은 우리 그 손혜원 의원님도 20억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20억이라는 얘기를 특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보면 한 10억에서 20억 좀 남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야. 그 사람 추측이라고. 그렇죠. 추측이죠. 생각이었고. 네. 그런 추측은 뭐 한 2시간 방송하면은 매 순간마다 하시는 분이 네, 자기가 맞습니다. 그럼 자기는 매 순간마다 추측으로 모든 소설을 쓰시는 분이 그렇게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돈이라는 거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하면 물론 고소도 받아주지도 않고 고발도 그렇죠. 안 받아주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금 문제로 접근을 하면은 네. 정확하게 그 금액을 먼저 특정을 지을 수가 있다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요. 이미 중앙일보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개국본 통장이라고 하는 김희경 씨 계좌로 들어온 돈이 대략 21억쯤 된다는 거는 특정을 해놓은 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통장에 있었던 돈이 21억 정도를 사용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들 이야기가 그걸 다시 법인으로 안 넣었다고 하면 네. 그 물론 쓰고 돈을 그 또 자기들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용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썼고 남은 돈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 스타일이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떨어진 회계를 전혀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야기하는 걸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2,500원, 500만 원인가를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온 그 저거로 자기 혼자 상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야 9월 16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이때가 집회 기간이었지. 그러니까 요때 금액들에서 페이팔로 들어왔다고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만 페이팔로 입금된 거야. 아니 입금도 안 했고 그거는 내가 안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중에? 그래서 그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럼요. 만약 자기 그거라고 생각했으면 딱 구분해가 넣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기업권이 만들어졌으면. 그리고 1억을 내가 기부했어. 여기 이 돈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얹어가지고 1억을 기부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러면 이 2,500과 그 1억을 가름했다라고 하는 게 증서로 남아 있어야 그렇죠. 뭔가 돼. 있어야겠죠.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아까 제가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죠. 이유가 소득세 신고할 때 기부금은 또 기부금대로 공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부를 했다고 하면 그 얼마 총 들어온 수입 중에 네. 얼마를 기부를 했고 그렇지. 남은 돈이 얼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소득세 뭐 또 비용 자기 비용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이걸 뭐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건데 네. 우리가 뭐 어떤 그분을 뭐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걱정해주고 계셔 우리 안 그러니까요. 총장님은.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빨리 그렇게 잘 정리를 하라고 걱정해주고 네.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맥락이 다 손혜원 의원 건도 그렇고 네. 이게 본의 아니게 내가 이걸 사실을 증명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난 처음 들었는데 네네. 손혜원 의원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본인은 내한테 이 카드 한 장도 안 준다고 말이지. 심지어 이제 어제 생방송 때 나는 안원구청장이랑 전화 통화도 안 하는데 전화도 실제로 안 하셨어. 네, 안 하시더라고. 실제로 난 최근에는 내가 당에 있을 때는 통화를 그렇죠. 했죠. 네. 그런데 지금 당이 합당이 되고 난 뒤부터는 내가 그분하고 통화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안혜원의 손혜원의 사람들이고 무슨 열린민주당 사람들이고 아니 나는 열린민주당 근처에 간 적도 없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하고 통화 전체 인생 전체를 통해서 3번 해봤어 통화를. 진짜요? 전 전화번호도 몰라요. 저는. 네. 저는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열린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네. 다음
그 선거에나 이런 데는 내가 그 정치를 하려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한다고 내가 선언을 했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정말 그 훌륭한 후배들이 오면은 우리 때문에 못 들어올 수도 있다 당에 그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가 물러날 테니까 그때 당시에 주진영 박사하고 같이 우리는 이제 그 훌륭한 사람 후배들을 당으로 들어와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물러나겠다고 네. 선언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네. 굳이 뭐 우리가 그 당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무슨 할 일도 없는 거고. 네. 네. 그리고 그 당을 만드는 데는 우리는 전혀 관여도 안 하고 있고요. 손혜원 의원도 그 아마 당에 관여를 안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생방송 하시고 예. 가끔 샴푸 파시고 저도 하나 구매할까 말까 막 그거 보면서 저 늘 부러운 게 근데 그 샴푸 진짜 좋겠다. 아 좋아요. 예. 그래서 머리도 저도 날 것 같아요. 저 샴푸 우리도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데 샴푸 한번 우리한테 광고 네. 좀 저 샘플 한번 써보면 아니 안 돼요? 손혜원 의원이 개발한 거예요? 네? 오빠가 손혜원 오빠가. 의원의 오빠가 예, 개발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근데 저희가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그렇죠, 돼가지고 벌써. 예, 아, 또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 뭐 다른 건 없고요. 그 저희 구독자 좀 기부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저희가 29,000이 됐습니다, 드디어. 와. 예. 아, 그래요. 그래서 3만 빨리 가야 되는데. 3만 저희 안 총장님의 늘 인생 목표가 3만입니다. 3만 밟고 5만, 10만 뭐 이런 그 인생의 라이프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3만 일단 좀 빨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3만을 되면 공개 방송 하는 거예요? 그게 늘 논란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아니 3만 해서 공개 방송할 때 네. 이런 부분에 그 좀 궁금한 분들 오시라 그래가지고 아, 네네. 한번 그걸 정리를 한번 진짜 해주면 손혜원 어떨까? 의원님도 이참에 한번 모시고, 예. 김두일 작가도 한번 모시고 아이고 좋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네. 뭐 틈틈이 이제 우리가 팩트 체크는 해도 됐지만 네, 네. 그거를 한번 정리해 주면 그거 우리 좋습니다. 객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솔직히 이 안홍구 TV가 제가 온 다음부터 네. 이 팩트 체크 채널로 이제 변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여기저기 숟가락 엄청 올리는 거 저도 하나 올릴까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그 두 분과 방송하는 게 늘 네. 말씀드리지만 영광이라서 늘 언제나 이렇게 즐겁고 배우는 것도 많고 네.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걸 또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전화는 안 받더라. 형 우리가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방송 끝나면 연락을 안 해요 사실. 예. 하여튼 저는 깔끔하단 그 예. 사이라는 걸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마무리로 실적되잖아요. 예. 마무리로 한 마디씩만 하고 바로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뭐 그 윤석열 씨가 미국 가가지고 또 여러 사고를 치고 와가지고 좀 그때 뭐 내가 그때 당시에 좀 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말이 나왔다. 그래서 한 심정은 이해가 되잖아요. 네. 가서 뭐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그걸 또 안 받아주고 이러니까 성질도 나니까 한마디 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품위가 없이 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남은 나라 대통령까지 언급하는데 그걸 또 방송에서 노출이 되는 바람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 죄송하다. 내 잘못됐다. 그럼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 또 상당히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런 거 또 쉽게 좀 저거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러게요. 완전 히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막 이 윽박질러 가지고 너가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이거는 우리 국민을 완전 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한테 외치는 거예요. 귓밥파 이러면서. 아이고. 지가 귓밥이 그러니까. 가득 차 있으면서. 예.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이 자기 매를 벌고 있다. 그렇죠.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있으면 이제 좀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이제 좀 제정신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저는 진짜 이런 분들이 더 무서워요.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나? 이게 자유민주주의 언론이냐? 예, 그게 자유민주주의 언론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워치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시견이 돼야 된다. 안홍구 TV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감시견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촛불이다. 내가 국가다. 이런 사람들. 루이 14세네. 내가 대한민국이다. 태양이다. 루이. 내가 검찰이야. 이런 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검찰일 리가 없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일 리가 없고, 그 사람이 국가일 리도 없어요. 그렇죠. 예. 하물며 내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하는 이것도 그럴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안홍구 TV에서
이제 진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한마디씩만 부탁드리면 한 2분씩을 각자 말씀하셔가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와치도 개가 되겠습니다. 예. PD가 짖으면서 끝내래요. 왈. 예, 저희 아노고 TV에 저는 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요일 날 생방송 때 저희 세 분은 저랑 포함해서 3명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입니다. 왈.